했나? 너 출근했을 때 좀. 시작하겠다. 일단은 처음에 대충 미적분 원에서 뭘 배우는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극한 시작할 거거든. 아마 1교시는 거의 뭘 배우는지 풀는 정도로만 끝낼 것 같아. 그래서 극한부터 오늘 적분까지 좀 뭘 배우는지 한번 정리할 거야. 내용적인 거는 세부적으로 안 들어갈 거고 그냥 뭘 배우는지만. 일단 그 미적분은 어떤 그래프의 변화를 읽는 법을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의 변화를 읽는 법을 공부하는 단원. 미적분 원을 공부를 하면 그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어떤 점들의 변화나 어떤 점들이 변하는 빠르기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크게 이렇게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일단 첫 번째 단원은 함수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연속, 그리고 미분 계수, 그리고 미분, 그리고 적분. 이렇게 단원이 구성되어 있거든. 일단 함수의 극한에서 뭘 배우냐면 그 점들이 그래프 상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공부한다. 변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x가 변함에 따라 y는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걸 공부한다. x가 변하면 y는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그리고 연속에서는 뭘 배우냐면 그 변화하는 과정이 연속성 있게 변하는지 그 변화의 연속성 이런 걸 공부한다. 그 변화하는 과정이 연속성 있게 변하는지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변하는지 이런 걸 공부하고, 자 미분계수 미분 파트에서 뭘 배우냐면 그 변화하는 빠르기를 공부한다.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뭐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혹은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는지 이런 걸 이제 공부하고 세부적으로 쪼개서. 그리고 적분에서는 우리가 미분에서는 그 상황들을 잘게 쪼개서 빠르기를 공부했다면 적분에서는 그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전체를 읽는 방법을 공부한다. 오케이?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전체를 읽는 방법을 공부한다. 오케이? 변화하는 과정을 한번 공부하고 변화하는 빠르기를 공부하고 그 변화들을 모아서 전체를 읽는 방법을 배운다. 그래서 변화를 읽는 방법을 공부하는 과목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충 좀 머릿속에 들어오나?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이게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있으면 개념 공부했을 때 좀 효과적으로 정리가 되거든, 머릿속에. 오케이? 그래서 먼저 극한. 극한에서는 극한에 내가 여기다 쓸 거냐? 이런 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조금 더 살을 붙여볼게. 자, x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 그 x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 이런 걸 공부한다. x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 이 x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지 이런 걸 공부한다고 보면 돼. 만약에 어떤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면,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면 일단 그 상황을 우리가 수렴한다고 해요.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값이라고 해요. 네? 그렇지 않은 상황은 다 발산한다고 해요. 발산. 이해되니? 자, 이 그래프 잠깐 볼까? 편의상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L이라고 나올게. 자, 지금 보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요 x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자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져? 요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저 l을 뭐라 부르는 거야?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 수렴한다고 그래.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 이게 극한값이다. 오케이? 함수값이랑은 관련이 있을까? 함수값은 뭐야? 정확히 딱 a에서의 y값이지. 그치? 함수값이랑은 관련이 없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때 x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 가까워지는 값이 극한값이다. 오케이?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여기 빵구가 뚫려 있고, 자, 요 함수값이 m이냐? 자 그러면 지금 극한값은 m이지, 그렇지? 근데 딱 a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니? 딱 a에 대응되는 y값은 m이지.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가? 자 그리고 이 연속 파트에서 이제 뭘 배우냐면 우리가 앞에서 구한 그 극한값이 실제 함수값과 일치하는지를 공부한다. 앞에서 배운 그 극한값이 실제 함수값과 일치하는지를 공부한다. 함수값과 일치한다면 그 상황을 우리가 연속이라고 불러.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a에서의 함수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극한값이 함수값인 상황인 거지. 이때 우리가 연속이라고 말해. 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니?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지면 그 점에서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겠지. 그치? 그래프가 이어져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연속이라는 단어를 쓴다. 오케이? 변화가 연속선상에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가? 그럼 이 연속 함수는 뭘까? 연속 함수. 당연히 그 구간에서 모든 점에서 연속인 함수. 이걸 연속 함수라고 부르겠지. 그치? 자, 우리가 그 공부한 다항 함수들 있지? 다항 함수. 이런 건 다 연속 함수다. 이런 것들은 다 연속 함수.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이야. 그 말은 모든 점에서의 극한값이 함수값과 일치하는 거죠. 이해된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이 미분계수에서 뭘 배우냐면 좀 더 살을 붙여보면 미분계수. 자 우리가 앞에서는 어떤 점에서의 극한을 공부했잖아. 여기서는 기울기의 극한을 공부하는 건데 기울기.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자 fx라는 곡선이 있고 자, a, fa라는 점이 있고 그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x, fx가 있어.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자, 이때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 요 직선의 기울기 있지? 기울기 뭐라고 쓸까? 직선 PQ의 기울기. 직선 PQ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을 공부를 하는 거야. 오케이?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감에 따라 그때 그 직선의 기울기는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 이걸 공부한다. 자, 요 점이 자, x, fx가 a, fa에 가까워지겠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럼에 따라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하겠어? 이런 식으로 변하겠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변하겠지. 그치? 자, 그러다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겠니? 보통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네? 느껴져?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x, fx가 a, fa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그럼에 따라 직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변하겠지, 그지? 그럼 그때 그 직선의 기울기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겠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그 기울기의 극한값을 일반적으로 접선의 기울기에 수렴합니다. 오케이? 자, 이 값을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이렇게 표기해. f 프라임 a. 오케이?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f 프라임 a라고 표기한다. 뭘 의미하냐고?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오케이? 되지? 그 다음 있었네? 내가 언제 붙였지? 벌써 아니에요. 합시다. 첫 시간부터 기분이 상당히 그리고 미분에서는 뭘 배우냐면 도함수를 배운다. 도함수. 이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한다. 이 도함수가 뭐냐면 함수니까 일단 대응이지, 그지? 도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어떤 대응 관계를 갖는 함수냐면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대응시켜주는 함수야. 오케이?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x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대응시켜주는 함수. 이게 도함수다. 그럼 도함수에서의 함수값은 뭘 의미하겠어? 그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겠지. 예를 들면 f 프라임 3이 1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함수 fx 위의 점 3, f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이런 말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여기 3, f3이 있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거를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요 순간에서는 그 곡선이 얼마나 빠른 정도로 변한다는 거야? x가 1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하는 빠르기로 변한다는 소리야. 오케이? 요 상황에서는 x가 1 변할 때 y가 1 변하는 빠르기로 변한다는 소리야. 이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그 곡선이 변화하는 빠르기랑도 관련된다. 이해가? 자 그렇다면 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그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대.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그 구간에서 모든 점들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거지. 그럼 모든 점들이 무슨 상태겠어? 증가하는 상태겠지. 이해돼? 그럼 그 곡선은 어떤 곡선을 그릴까? 증가하는 곡선을 그리겠지. 이해돼? 이거 이해되지, 그지? 자, 근데 만약에 도함수가 음수면 그 구간에서 모든 점들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모든 점들이 감소 상태겠지. 그 곡선도 감소하는 계형을 그리겠지. 그럼 그 곡선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네. 이해된가? 자, 그럼 이 도함수의 도를 통해서 뭐가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야? 곡선의 증가 감소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 곡선의 증가 감소 파악이 되면 뭘 할 수 있을까? 자, 곡선의 증가 감소 파악이 되면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고, 어떤 구간에서 감소하고, 또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뭘 그릴 수 있어?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다. 오케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게 되면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지. 다른 함수들과의 교점 기수. 이걸 뭐라 불러? 방정식의 실근의 기수. 방정식의 실근의 기수를 구할 수 있다. 혹은 자, 어떤 점에서 함수값이 최대가 되고 어떤 점에서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지도 구할 수 있지. 최대값과 최소값도 구할 수 있다.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뭐도 성립함을 보일 수 있어? 많이 했는데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할 수도 있겠지. 네?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적분? 이거 사실 조금 먼 미래라서 그냥 안 할게. 대충 아까 뭐라고는 설명했잖아. 그 변화들을 모아서 전체를 읽는 방법. 여기까지 하면 좀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놓자. 이 정도만. 오케이? 정리하시게. 정리 한번 하면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수업할게 이제.
좀 뼈대를 잡아놔. 그냥 막 나갔더니 계속 까먹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졸린 거 아니지? 공자가 살짝 힘이 없어졌는데. 괜찮아요. 자, 극한에서 뭘 공부한다고? 이런 내용을 공부한다. x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 x에 대응되는 함수 값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 이런 걸 공부한다. 만약에 l이라는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그때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고 이 l을 극한값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학 기호로 이렇게 표기해. 이렇게 읽으면 된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그때 fx는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오케이? 가까이 가는 값이 극한값이야. 가까이 가는 값. 딱 그 점에서의 값을 뭐라 불러? 함수값이라고 한다. 함수값이랑 다른 개념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를 다 발산한다고 한다. 발산. 오케이? 자, 그리고 연속 파트에서 뭘 배우냐면 그 우리가 앞에서 구한 극한값이 그 점에서의 실제 함수값과 일치하는지를 공부한다. 일치한다면 그 점에서 연속이라고 말해. 연속이 되면 그 점에서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겠지. 그래서 연속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얘는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면서 수학 기호로 극한값이 함수값인 상황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지. 네? 우리가 공부한 다항함수 그리고 사실 유무리 함수 있지. 주어진 정의역 내에서 모두 연속이다. 정의역 내에서 주어진 정의역 내에서 모두 연속인 함수야. 그 말은 그 구간에서 전부 다 뭐라는 거야? 점들이 연속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점들에 대해서 극한값이 뭐에 수렴한다? 함수값에 수렴한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함수다. 되는가? 자, 그리고 미분계수에서 뭘 배우냐면 미분계수 x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그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을 공부한다. x가 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이 x, fx랑 a, fa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을 공부한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x, fx라는 점이 a, fa라는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그럼에 따라 그 직선의 기울기는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그 미분계수 값이 의미하는 게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오케이? 그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겠니?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지? 이게 x, fx랑 a, fa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잖아. 되는가? 뭘 의미한다고?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러면 미분에서 뭘 배우냐? 이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한다고 하는데 도함수를 배운다. 도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그 정의역에 속하는 1위 원소 x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대응시켜주는 함수다.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에서는 함수값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겠지. 아까 전 예시로 f'3이 1이다. 그러면 3, f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1이라는 말이지, 그치? 3,F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말이야. 그럼 그 점에서 그 곡선이 얼마나 빠른 정도로 변한다는 거야? x가 1 변할 때 y가 1 변하는 정도의 빠르기로 변한다는 소리야. 이해돼? 자, 그렇다면 만약에 도함수가 양수다. 그럼 그 구간에서 모든 점들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거라고 할 수 있지. 그럼 모든 점들이 증가 형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그 곡선이 증가하는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지. 유추할 수가 있지. 그치? 그리고 도함수가 음수라면 그 구간에서 모든 점들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지. 모든 점들이 감소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곡선이 감소하는 개형을 그릴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 이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알 수 있고, 이 그래프의 증가 감소 파악이 되면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가 있고, 이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다른 함수들과의 교점 개수를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 개수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최대가 되는 x값, 최소가 되는 x값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도 구할 수 있다. 알겠는가? 좀 정리되는가? 키울게. 이제 진도 나온다. 지금까지 진도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설명. 사실 원래 이런 느낌이 이래석이야. 나왔나? 나왔나? 자, 먼저 함수 극한 나가겠다. 함수의 극한. 자, 아까 말한 대로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런 걸 공부한다. x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 x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이때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기한다. L에 수렴한다고 하고, 이때 L을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라고 불러. 이 그래프 다시 봐봐. 자, 내가 요점에서의 함수값을 L이라고 해볼게. 자,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그때 x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져?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수렴한다고 하고 저 l을 극한값이라고 한다. 요 기호로 이렇게 표기해. 오케이?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되는가?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방향이 몇 개가 존재하니?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방향이 두 개가 존재하지, 그치? 해봐봐.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방향이 있고,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방향이 있지, 그치? 자,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 f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있지. 얘를 우극한이라고 부른다. 우극한.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 그래서 이름이 우극한이야.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표기해. 됐나?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근데 fx가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우극한. 또 자,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방향관계 존재하지. 이때 f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이라고 해서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좌극한.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표기.
이해되니?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은 이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돼야 될까? 서로 같아야겠지. 다음. 왜 같아야 되냐면 서로 다르잖아. 예를 들어 서로 이런 식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A에서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그 값을 특정할 수가 있어? 없지. 왼쪽 오른쪽 가까워지는 값이 다르잖아. 그 값을 특정할 수가 없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겠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돼. 되는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이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합니다. 이해되니? 내가 지금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헷갈려서 그래.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가 어렵거든. 다시.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가까이 갈 때, 그때 x에 되는 데는 함수값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 이 가까워지는 값을 뭐라고 한다고? 극한값. 오케이?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을 뭐라고 부르고? 수렴한다고 하고. 그리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다 뭐라고 부른다고? 발산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x가 이렇게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방향이 몇 가지가 존재해? 두 가지가 존재하지.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 오른쪽, 왼쪽. x가 a보다 큰 쪽에서, 즉 a의 오른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 f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뭐라 불러? 우극한.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즉 a의 왼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 f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뭐라 부르고? 좌극한. 이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같아야만 우리가 그 극한값을 특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한번 봐볼까? 크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두 가지거든. 정확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개면 세 가지. 첫 번째 상황은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 이거 잘 봐봐.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그때 fx 값은 어때? 어떤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 않고 한없이 커지기만 하지. 그지?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 않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겠지. 이런 상황은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한다. 한없이 커진다고 해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한다. 기호로 이렇게 표기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오케이? 자, 요 무한대라는 요 기호 있잖아. 요거는 값이 아니야.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야.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 자,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가 어떤 수를 생각하든 간에 그거보다 커. 그게 무한대야. 어떤 수를 생각하든 간에 그거보다 크다. 그게 무한대. 이해?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 않고 계속해서 작아지는 상황도 있겠지. 이런 경우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표기해. 됐나? 얘 역시 값이 아니라 계속해서 작아지는 상태를 의미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아까 말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아서 수렴하지 않는 상황, 즉 발산하는 상황도 있겠지. 이렇게 좀 발산하는 상황에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 알겠는가? 자, 그 다음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 자, 이번에 뭘 공부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x가 어떤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 f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공부했지. 이번에는 이걸 공부할 거야. 그런 거를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때 f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 혹은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그때 f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 이런 걸 공부합니다. 생각하는 방법은 똑같아. 자,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방향에는 몇 가지가 존재했어? 두 가지. 그래서 좌극한이랑 우극한 개념이 필연적으로 등장을 했지. 근데 x가 한없이 커지는 방향에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지. 계속 커지는 방향이니까. 그럼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리고 x가 한없이 작아지는 방향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한 개밖에 없지.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 안 나오겠지. 이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질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요 그래프. y는 x분의 1 그래프거든. 자, x가 한없이 커지면 그때 fx 값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 0에 그냥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표기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반대로, 자, x가 한없이 작아지면 그때 fx 값은 또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 이때도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지. 되는가?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보일 필요가 없다. 그냥 존재하면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해서도 발산하는 양상이 크게 뭐 두 가지가 있겠지. 세 가지가 있겠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안 나오니까. 그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겠지.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자.